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집사 워킹 버틀러입니다. 제가 이번 주 첫 방송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그냥 편안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제를 읽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관심 있는 내용을 찾다 보니까 제목이 마크로뷰, 거시경제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Experts weigh ideas to combat US inflation.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울질한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대략 쭉 읽어봤고, 이거를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제가 잽싸게 한번, 파일을 옮겨놨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크리스 자일스라는 이제 뭐 경제지 에디터 편집장 파이낸셜 타임스에 계신 분이래요. 이분이 내놓은 의견도 있고 스티브 행크라는 교수님이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그쵸? 여러분 존스 홉킨스 되게 의대로 유명한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시래요. 그쪽에서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플라이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강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스티브 행크 교수님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데릭 해밀턴이라는 an academic is currently the Henry Cohen Professor of Economics and Urban Policy and a university professor at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retweeted an article shared by Lauren 멜로디아. 뭐 아무튼 뭐 이분도 어떤 이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 뭐 어떤 속해 있는 그런 교수님인가 봐요. 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데릭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제가 뭐 편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자인 제릭 해밀턴은 현재 헨리 코헨 경제학 및 도시정책 교수이자 뉴스쿨 for Social Research 어떤 사회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왜 교수로 루즈벨트 인스티튜트의 뭐 루즈벨트 뭐 재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거시경제 분석 부국장인 로렌 멜로디아가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 공유한 기사를 리트윗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해서 올렸나 봐요. 인플레이션은 코비드-19 과소 투자 및 경제 구조를 포함한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코비드-19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삼는 12가지 아이디어를 저울질했습니다. 뭐 12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나 봐요. 한번 보죠. 반독점법을 사용하여 대기업을 해산하고 무서운 얘기네요. 대기업을 해산하자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에서는 나오는 얘기인가 봐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덩치가 커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나 애플하고 싸운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싸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돈이 많아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원래 뭐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규모가 작으면은 작은 규모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대기업을 해산하자 이런 얘기는 사실 글로벌 경쟁을 약화시키자라는 말밖에 안 들려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출을 중단하고
지출을 중단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부 지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심성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제하고 뭐 이거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백신 패스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완화하고 그쵸. 무역 전쟁을 완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제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유통망에 굉장한 충격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계속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전쟁 완화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미국 제조업 생산 규모를 조정하는 등 제조업 생산 규모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지금 출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제조업 생산 규모를 조정한다? 사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 시설들을 해외로 내보낸다 이런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미국의 요즘 또 디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세계화에 반대되는 흐름, 즉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자국의 해외 기업의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이런 행태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서 국내 생산 규모, 제조업 규모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국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영어 버전에서 구글을 통해서 한글로 하니까 사실 100%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수요를 부양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사실 지금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돈이 넘쳐나요. 다만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없을 뿐이지.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실 당연한 거고 이게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네. 예를 들어 로버트 허켓은 미국 정책 입원자들이 팬데믹 이후 2년 동안 공급망에 대해 이야기해 왔으며 이는 20년 초에 이상적으로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공급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급망의 국내 운송 링크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비되는 것의 생산, 어떤 소비할 물품이 생산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공급망 대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공장 노동자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제품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공급망이 아무리 빵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원료라든지 아니면 2차 그런 조립 제품들의 생산이 잘 돼야 3차, 4차 생산자들도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켓은 국가가 반도체 산업, 전기 자동차 및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이거 4차 산업혁명 그런 소재들이죠. 여기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역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호켓이라는 분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규모 아웃소싱을 시작한 이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하락세를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좋지 않은 경제 기조를 이런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을 통해서 뭔가 되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호킨스 대학의 응용 경제 교수인 스티브 행크는 에마뉴엘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 얘기하는군요. 도 대통령의 종말을 의미하는 전염병 피로에 관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코비드-19 퇴치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41%로 떨어졌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죠? 백신이 요즘 뭐 소용없대요. 네, 다 뚫린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크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죄송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데릭 해밀턴 얘기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스티브 행크 교수님의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 정부의 코비드-19 퇴치 능력이 별로다. 백신도 잘 안 됐고 소용이 없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의 선거 운동을 망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이게 갑자기 얘기가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코비드로 인해서 감염 증과 2년간의 위기 및 관련 제한에 지쳐가는 사람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봉쇄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왕래가 제한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병원에 가하는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지금 환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병원에 가중되는 압력이 심해졌죠. 의료인들이 어떤 공중보건의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막 가우닝하고 막 환자 하루에 몇 명씩 받아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대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백신 과도한 어떤 백신 뭐 패스 이런 거를 좀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 뭐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감염을 통해서 이제는 집단 면역을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안 듣잖아요. 백신이 들으면 백신을 맞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이 소용없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아예 백신 패스 뭐 폐지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계속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요 교수님은 별 말씀 없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제학 편집장인 크리스 자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부교수인 플라비오 톡스버드와 함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학과 역학을 결합하는 것이 역학이라고 하면은 아마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역학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스는 경제, 사회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침체가 최전선에 놓일 때 효과적인 질병 통제와 경제적 성공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트윗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역시 이게 구글 번역기를 돌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맥락을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와 그 역학조사관 같은 의료 전문가와 함께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를 통해서 경제적 침체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영국의 외식 제도와 같은 실수는 바이러스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영국이 뭔가 외식에 대한 통제를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봐요. 네, 그래서 톡스버드 이게 발음이 톡시어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교수님의 어떤 의견에 의하면 경제학자 및 전염병 학자 팀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백신, 치료법,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이를 억제하는 전략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뭐 딱히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의 팀은 적절한 행동이 다른 질병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비드19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이를 만들지 않거나 전반적으로 경제 확장 없이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맥을 봤을 때 아, 사실은 요걸 영어를 다시 영어 버전 한번 봐야겠다. 보시면 Toxivard and his team believe that appropriate behavior is very important in COVID-19 as against other diseases that can be managed by individuals themselves without making a difference to others or economic expansion at large. 이게 그러니까 코비드 19이라는 그 질병 자체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질병에 있어서는 적절한 행동, 그러니까 대중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 있죠. 대중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는요. 왜냐면 솔직히 일반적인 질병들은 감염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좀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코비드19는 좀 이렇게 집단의 어떤 보건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걸 더 철저하게 해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dditionally, he believes that a credible cost-benefit analysis framework could help understand the trade-off between lives and livelihoods, which exists in most countries but has not been applied to COVID-19. 네, 요거는 제가 그렇게 영어 실력이 출중하진 않아서 또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비용 편입 분석 프레임워크가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지만 코비드19에 적용되지 않는 생명과 생계 간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 편입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국민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유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정책에 적용을 해야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톡스버드 이 부교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크리스 자일스는 톡스버드 교수님의 의견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들, 지금 여러분 FOMC와 연준의 어떤 회의록, FOMC에서 연준의 경제 전문가들의 회의록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3회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에 가게 되면 금리가 1.5% 이상 혹은 1.75%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보다 금리가 1.5%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이제 아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기본적인 신용대출들의 이율이 연말이 되면은 거의 기본 4%, 5%는 될 거예요.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의 대출, 소득 대비 대출이 굉장히 높고 사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런 높은 수준의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월급 버신 거 앞으로 만약에 이 고금리 시대가 유지된다고 하면 월급 버신 거를 다 그대로 이제 갚는 데 쓰셔야 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앞두고 요런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한 얘기들이 있죠. 반독점법을 사용하여 대기업을 해산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얘기예요. 요런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무역 전쟁 완화 요런 거는 좀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이거는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출을 좀 줄이는 거. 뭐 이거는 사실상 미국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뭐 부작용이 더 많지만 이미 자기네들이 돈 엄청 많이 풀어놓고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뭐 테이퍼링 한다, 금리 올린다. 결국에는 국제 경제를 다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키워드들 국가가 요런 4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지금의 나쁜 경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완화된 어떤 거리두기 요런 게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책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하든 요런 뉴스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지출을 줄일 거야. 그러면 뭐 사실상 이게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네. 돈이 덜 도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금리는 뭐 이게 다 금리 오르는 거랑 뭐 자산 매입 축소하는 거랑 모두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빚을 내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어쩌면 미국이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를 좀 꺼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관세라도 낮추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나스닥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소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요런 좀 시그널, 이런 뉴스를 본다면 아직 미국은 그런 테크주들이 더 앞으로도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구나.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요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이미 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감염도 엄청 잘 된대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냥 안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엄청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 좀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지출, 국가의 지출 감소, 뭐 무역 전쟁 완화,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산업을 더 잘 키워야 된다. 그리고 감염자가 많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거리두기 제한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좀 경제 전문가들한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뭐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해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께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해석해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계속 좀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